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오빠 에메랄드 김상 인사드립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동생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를 하고 보니까 또 오빠라는 호칭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회개년도 마지막 OM이죠.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왔다가 리더님들이 인사를 해주실 때마다 다 회개년도 마지막 OM입니다. 회개년도 마지막 너무 지금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상희고요. 나이는 51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회의 장에 오신 거거든요. 영어 해석할 줄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정말 저의 이 1시간의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제가 이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진인데 제가 아멘 사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잠실 야구장이 있거든요. 잠실 야구장인데 여기 처음 가봤어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저희 딸이 이제 23살, 둘째짜리 이제 23살인데 애들이 크니까 아빠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야구장을 안 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아빠 생일날 이렇게 자기가 표를 끊어서 잠실 야구장에 제가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보상을 딸한테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이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메인 사진을 했고요. 야구장은 절대 정말 투명한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왼쪽에 이제 저희 신혼 때거든요. 지금이 훨씬 더 젊지 않습니까? 이때가 제가 54kg 막 이렇게 나갈 때, 지금은 68kg니까 오늘 아침 몸무게가 14kg가 더 지금 이제 찐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이때는 사람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휘청할 정도로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와이프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스킨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주 돈독한 사이죠. 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제가 사실 울산 강의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제가 한 6개월 전에 와서 또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PPT를 좀 바꾸긴 했지만 제 스토리는 어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간을 넘겨서 오늘은 제가 8시 29분에 끝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곳이에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봉제 공장 있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김대리 그 당시에 월급은 제 그 당시에 초봉 한 100만 원 받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120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되게 정말 힘들었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시절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메를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만족하면 내 삶을 돌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또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찌됐든 만족하지 못했던 그 시절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제 동대문 시장에 지금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가 이제 새벽 시장, 아침에 한 8시쯤에 집에서 나오면 밤에 집에 가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일이 끝나야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365일 거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찌울 시간도 없었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정말 버티는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스토리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고, 빨리 사업 설명해야 되니까. 그 젊은 시절에도 저는 내 노년이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하기보다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셋집 하나, 뭐 차는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아반떼 그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아메이가 저한테 왔는데, 왜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됐냐면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 기대 수명이 현재 82.7세. 그리고 이 평균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근로 희망 연령이 72.9세. 70이 넘어서까지 돈을 벌면 82세까지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 50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이 34년이에요. 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그 당시에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능력이 안 됐어요. 예. 뭐 직업도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직업 외에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뭔가를 대안을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다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여기 다양한 투자 선택지는 정말 뭔가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많은 운이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 아시죠? TMF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난리거든요. 이 TMF 사건이 뭐냐면 티몬 EMF 그 뭐죠? 인터파크 또 하나가 또 있는데 한 5개를 이 TMF 다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서 그 대표가 인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하나 사면 이 제품값이 소매업 사장님들한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금을 못 받은 거죠. 그게 1조 4천억이 넘는. 예. 지금 난리거든요. 1조 3천억이네요. 어찌됐든 피해 업체만 4만 8천 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4만 8천 개의 가정이 너무나 힘든 지금 나날을 보내고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제품 사실 때 이 업체는 좀 피하시라고 막 요새 막 광고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또 뭐냐면 가상화폐. 이거는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제 후배가 와서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하면 돈 된다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손실이 됐냐면 4조 원, 4조. 요즘 다 1조, 2조, 3조, 4조 이래요. 뭘 잘못하면.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상화폐가 이제 너무나 이제 유행을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토큰이에요, 토큰. 자기들 세계에서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자기들이 발행을 해서 그 안에서 시세를 조정해서 야, 이 시세가 이렇게 좋아, 투자해. 알고 보니까 그 세계에서만 시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이게 아웃시켜서 그 이제 이걸 처음에 설계한 사람만 이제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게 4조 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제 경험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처음으로 다 혹시 저를 처음 뭐 온라인 통해서나 오프라인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을까요? 예, 리더님들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기회를 찾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다행히 저는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짜 돈이 없어서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아메이였던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상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삼성 다 아시는,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 다 아시죠? 삼성도 알고. 근데 종업원 수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1.67배로 페이스북이 훨씬 높습니다. 공장 하나 없는 페이스북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원래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거죠. 소비자와 각종 브랜드들을, 회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어떤 이익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포인트 갖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는 플랫폼을 홍보해도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신기한 플랫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혼자 독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주는, 소비자한테 그 권한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플랫폼인데 그림을 보면 소비자가 플랫폼이 자체가 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소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플랫폼을 추천하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추천받은 소비자도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플랫폼과 플랫폼으로 이게 이동을 하면서 계속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알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 말고는 이런 일이 번뜩 떠오르지 않을 거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되게 놀랍고도 신기한 거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메를 알아보고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업 아니야? 나 영업 못해. 다단계? 더더욱 하면 안 되지. 판매? 아니야 난 못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나 못해. 자존심 하나만 있었거든요. 돈은 없지만 뭐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얼굴 하나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네 죄송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뭐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소비에 대한 경험을 한 다음에 누군가와 공유를 해. 그 공유할 사람들은 소비자를 연결을 하다 보면 수입이 창출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너무 큰 수확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이거를 다시 거꾸로 한번 뭐 다단계 영업 뭐 이런 거 못 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다른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고 부담도 없어. 점포도 필요 없어. 투자금도 필요 없어. 투자금 2,000원 들었습니다. 2,000원. 그 당시도 이 초이스가 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00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만 틀어도 다 강의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잘하고 싶을 때는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옆에 영어 사전을 펴놓고 영어 해석을 해가면서 이 제품을 외웠던 것 같아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머릿속에 나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시려면 스스로 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알려주잖아요. 뭐 유튜브 틀면 다 알려줘. 뭐 알려줘. 까먹으면 또 다시 틀면 다시 알려줘. 이거는 내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걸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많이 배우시고 내가 힘을 기르시는 그런 시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거는 시스템과 스폰서님, 여러분을 모시고 온 스폰서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메이를 제가 아까 이제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뭔가 소비하는 일이구나. 우리 집에 내가 아메이 제품 쓸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세탁실에 있고 주방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뭐 식탁에도 있는데 몰랐어요. 그 당시는 화장대에 가장 많은 아이템이 숨어 있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때 알고 나니까. 근데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했습니다. 되게 소심한 A형이고, 그런데 아무튼 파워 J형인데
정말 과감하게 했어요. 어느 날 강의를 듣고 그 강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냥 집에 가서 화장대를 이렇게 밀었대요. 이렇게.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밀었어요. 이혼할 뻔했죠. 이혼 당할 뻔했죠. 그날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데 어찌됐든 그 효과가 있었는지 결국에는 브랜드 체인지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잘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저한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건 그때 그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않나 하는. 여러분들 용기를 한번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미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브랜드 체인지. 생각나는 게 많은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처음 오신 분 아까 2분 정도 계셨죠. 일단 지나갈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마트 바퀴, 브랜드 체인지.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소비를 하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학습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똑같이 지금까지 생필품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부자가 안 됐는데, 나는 돈을 번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아메이 제품으로 바꾼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걸 이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마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벌어야 내가 부자인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부자를 외칠 뿐이지 기준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진짜 부자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다 비슷한데 이게 직장인이거나 직장인들 특징이 어떻죠? 직장이거나 자영업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인데 일단 직장인들은 바쁩니다. 바쁜데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맞죠? 대부분이. 그리고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자영업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예전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내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혹사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취업 준비.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시간이 너무 많아. 근데 밖을 나가지 못해.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좀 비참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 여기 세 부류의 분들이 원하는 곳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책을 쓰거나 가수, 발명가, 뭐 부동산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인세 타입의 수입을 얻는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인세 하는데 인쇄? 충무로에 가면 인쇄소 많거든요. 그런 건가? 라는 할 정도로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노동 수입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 삶으로 바꾸려면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인세 수입을 내가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산소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게 자산소득일까요? 여러분의 자산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 일단 좀 자산소득이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아까 되게 신기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든 이 페이스북의 창립자, 이분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페이스북 자산의 99%를 사회에 환원을 했대요. 52조를. 나는 52,000원 정도 환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좀 더 했겠죠, 그거보다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벚꽃 엔딩. 난 이 가수는 지금도 참 부러운데 그때 20대 나이에 이 노래 하나로 4년 동안 이 노래 하나로 벌어들인 저작권료가 46억이래요. 노래 하나로. 엄청난 재능이죠. 예. 그리고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해서 그때 당시 시가가 3조 4천억.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어찌됐든 자산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조용필 씨 다 아시죠? 그래도 젊으신 분들 있겠지만 그 가요의 황제죠, 황제. 예. 아무튼 이 조용필 님께서 그 당시에 뭐 내놓는 곡마다 히트곡이었어요. 근데 뭐 앨범 100만 장 팔리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죠. 뭐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인세라는 게 그 당시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는 그냥 전속 계약금만 받고 뭐 1,000만 원짜리 차 한 대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조용필 이분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인세를 이제 받는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가수 이선희 씨는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87년경부터 가수 이선희 씨가 보통 조용필 씨가 1억을 받았다면 이분은 2억을 달라. 뭐 그 경부터 이제 87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인세 타입의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인세구나. 나는 조용필, 이선희처럼 능력이 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상민 씨가 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빚을 졌잖아요. 뭐 60몇 억이었다가 이게 계속 늘어서 100억을 이제 갚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100억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왜 갚지? 그거 파산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알았어요, 이유를. 이분이 왜 100억을 갚았는지.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어떤 예쁜 여성분과 이제 선을 보는 자리였는데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사한 곡이 한 100곡에 작곡한 곡이 80곡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죽어도 4, 5, 70년까지 상속이 됩니다. 아, 이분이 그래서 빚을 갚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세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네. 나의 가치, 나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가. 이게 영원히 나의 자손 대대로 이게 상속까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게 상속을 해줄 게 없잖아요. 근면한 거, 착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29분에 끝내려면. 예, 평범한 사랑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건데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이 소비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희망을 먼저 드립니다. 이마트 저마트를 이용하다가 아메이마트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생활비를 똑같이 30만 원 썼을 때 이렇게 이마트 저마트를 가면 1년에 똑같은 30만 원 썼을 때 18,000점, 그냥 18,000원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분들의 그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8,000점을. 근데 아메이는 현금으로 1년 동안 10만 8천 원.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6배가 많은. 이것만 그냥 봐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소비재를 생필품을 쓰는 곳을 안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통 수입에서 지출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이걸 적립을 해줘서 다시 적립금을 나한테 소득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쓰는데 그게 다시 나의 소득원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시장 자본주의,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소비만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면 누가 부자가 됩니까? 이마트 저마트 사장님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 가문만 그 자손 대대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도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한 거를 소득원으로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아메이가 준 겁니다. 포인트를 그렇지만 한 곳으로 모으셔야 돼요.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브랜드, 여러 회사에 쓰시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년, 좀 많게는 10년, 적게는 1년, 2년
5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에 막 내 모든 걸 다 걸고 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 내가 쌓았던 그 가치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드에 이렇게 사업 설명하러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멘은 오래됐잖아. 이걸 이제 시작했어. 너 막차 탈 거야? 첫차 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와 전통,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약속,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회사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뭘 믿고 그 회사에 나의 인생을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60년간 이어온 세계 유일이 직접 판매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메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모르겠어요. 사람을 믿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알고 보니까 정말 거대한 회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사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보너스를 안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가치를 그 이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준 적은 있지만 뺏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메이 철학과 가치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미래지향적인 회사였어요. 지나고 나면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쫓아오는 그런 형국. 그리고 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결국 아메이가 직접 만들고 원포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700여 개가 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런 제품 교육을 따로 하시길 바라고 뉴트리라이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가 90년이 됐습니다. 왜 아메이는 60년 됐는데 뉴트리라이트는 90년이야? 뉴트리라이트 역사가 좀 오래됐고 여기 보시면 1972년도에 아메이 주식회사가 뉴트리라이트를 이제 경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뉴트리라이트가 이제 아메이 거기 때문에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역사가 90년이 됐어요. 그건 다 아시죠? 비타민 미네랄제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농장들이 있어요. 농장들이 이렇게 다 42년도부터 농장들 이렇게 사들였어요. 42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메이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는 것까지 다 온라인 시스템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네트워크라는 걸 시작을 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1942년도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런 비옥한 땅 토양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아메 회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너무 중요한 이유는 많지만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아메이가 종합 ESG 대상에 선정됐대요. 한국 아메이가. 이게 뭘까? ESG란 여기 보시면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회사예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하이트 맥주 그게 너무 이제 하이트 맥주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조선 맥주, 동양 맥주 이런 게 있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회사가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잘 나가다가 스스로 이게 나락을 탄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구의 그 무슨 사건이죠? 그 아무튼 오염수 방류를 해가지고 그 날아간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이트 맥주만 마셨던 그런 과거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회사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6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이 회사가 직접 판매 협회 1등 기업이잖아요. 계속 1등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법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그 규칙을 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하는 회사 빠른 게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 더불어서는 자본주의를 보면 짧게 갈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이 있대요. 아메이사의 성공의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환경 헌장을 작성했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얘기를 사실 제가 아메이 할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환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하죠. 앞서가는 회사예요. 회사의 어떤 이득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아메이의 상생 전략 뭐냐면 원포원 전략이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 미국에서 하나의 물건을 이 한국 아메이에 올리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좋은 물건을 하나 또 같이 올리는 거예요. 원포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76%의 원포원 참여 기업이 10년 이상 상생을 지속하고 있고 21개 기업에 16개국이 진출을 했고 국내 중소기업이요. 그리고 누적 7,807억 원 수출을 했대요. 아메이가 해외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까? 제가 제 얘기 할 게 많아서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는 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더더욱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아메를 했던 이유는 건강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먹고 되게 건강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제인데 공부를 해보니까 식물 영양소라는 게 있대요. 식물 영양소가 뭘까? 식물 영양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메이 제품에만 있어요. 아메이 제품에만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더블엑스를 먹었더니 더블엑스가 활성산소 몸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킨대요. 그 DNA 세포죠. 세포 속의 DNA 손상을 줄이는 걸 확인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무시길래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네요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제 내 장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내 건강의 척도이며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 저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 한번 잃어봐서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는데 세계를 바꾸게 될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항암제이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현재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뛰어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국 아메이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지금 시작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아이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다른 회사 아까 700개가 넘는 제품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도 뭐 다단계 시작하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몇 가지 안 되는 제품을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마이크로바이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 강의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저는 진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무대에 설 수 있기까지는 좀 특별한 조금 특별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사업 설명을 지금까지 좀 해드렸고 저희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우유 배달이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듣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 12시, 1시에 들어가니까 미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미팅을 듣고 싶어서 과감히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 전에 자영업을 했는데 제가 딱 11개월 만에 접습니다. 딱 손해를 보고 딱 접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제가 회사를 또 다닙니다. 남동 화력발전소인데 인천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아침에 7시 정도, 7시 반쯤 출발하면 9시 정도에 딱 도착을 해요.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활이 어땠냐면, 제가 우유를 언제부터 몇 시부터 돌리냐면 3시부터 돌려요. 새벽 3시부터 7시 반까지 우유를 돌리고 7시 반에 출근을 2시간 반을 걸쳐서 출근을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아메이 미팅을 가요. 8시에. 미팅 끝나면 9시 반, 10시 넘죠. 그럼 2시간이 남잖아요. 뭐 그 시간에 좀 자야 되는데 사람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12시까지 사람을 만나요. 그 12시부터 3시까지 자야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매일매일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동네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무튼 소리를 막 내질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다시 우유 배달을 하고 회사를 갔다, 이거를 제가 6개월 정도로 반복을 해요. 잠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잤을까요? 근데 그 잠을 어디서 자냐면 차에서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거죠. 정말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자면서 일어나서 운 적도 정말 많아요. 왜 울었냐면, 애는 있고 가정을 제가 26에 결혼했거든요. 가정은 빨리 읽었는데 제가 능력은 없었지만 사랑은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애까지 이렇게 낳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아멘이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못났죠? 왜 저는 다른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데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돌아갈 다리를 끊을 다리가 없었어요. 집 앞에 성수대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끊을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그렇게 안 자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어린 나이였지만 몸무게가 그때 54kg였으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졸음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제가 인천의 그 대부도, 여러분들 그 관광지죠, 대부도 그 사거리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졸음운전으로. 이렇게 택시를 딱 받아요. 그래서 사중추돌을 해서 택시가 2대를 받고 서고, 제가 돌아서 2대를 받고 서고, 사중추돌이 그냥 거예요. 사중추돌이 맞죠, 사중추돌. 근데 다행인 건 거기가 그때는 바로 방파제에서 바다에 빠질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차를 받아 살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개발이 많이 돼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 사고죠. 되게 큰 사고여서 막 앰뷸런스 오고 막 옵니다. 보험회사 이제 불렀어요. 다 병원에 갔는데 저는 병원에 못 갔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 정신에 출근 안 하면 잘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왼쪽 허리가 좀 아프긴 하거든요. 그때 후유증으로. 근데 어찌됐든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선택은. 보험회사가 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 하냐면 1,000만 원 정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 그때 밥값 포함해서 월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었나? 밥값 포함 110만 원 정도 됐겠다. 그거 가지고 내가 한 달 쓰기도 벅찬데 뭐 그거 하고 우유 배달해서 다 해봐야 뭐 한 250 뭐 이렇게 벌 때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래 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얘기할 수 없죠. 뭐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아시죠?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잖아요. 돈도 많이 못 갖다 주는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딱 5일 지났을 때, 9월 5일이었어요. 아침 9시 정도 됐을 때요. 아메이밖에 없는데 제가 아메이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매달 1,000만 점을 해야, 그때 1,000만 점 하면 연말 보너스가 1,050만 원 나올 때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세금 떼고 갚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검찰에 있는 친구한테. 야, 창호야, 오창호고, 오창호. 그때도 말씀드렸죠. 실명을. 오창호라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검찰청에 이제 그 공무원이었어요.
상호에 이래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이거 야 미안하지만 3개월 정도면 법원으로부터 이게 날라올 거야. 너 저기 이제 출동하라고 어 그쵸? 예, 예, 통지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3개월이라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옥 가야 되는 줄 알고 감옥을 뭐 갔을 수도 있겠죠. 벌금 안 냈으면 낼 수가 없었으니까 1년을 딱 1년만 끌어주시면 파운더스 PT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파운더스 PT만 되면 안 되고 제가 보너스를 연말 보너스를 받아야 돼요. 그땐 여행 이런 거 뭐 모를 때였어요.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1,000만 원을 받는 파운더스 PT가 돼야 됩니다. 하고 그때가 9월 5일이었는데 제가 그 전달 사정이 어땠냐면 제가 딱 한 번 400만 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총각하고 아가씨 파트너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들 열심히 해봐야 나까지 해서 정말 잘해가지고 400만. 우리 이번에 정말 화이팅했어. 400만 딱 한 번. 근데 400만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는 분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동료가. 그 결혼하는 그때는 LG 뭐 냉장고, TV, 홈시어터 이런 거 팔았어요. 그걸 PV로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혼수로 제가 400만 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김치 냉장고 이런 거, dim체 옛날에. 아무튼 그런 거 제가 그 시절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400만 한 번 했었고 사실 파운더스 2년 동안 파운더스 9% 할 때였어요. 파트너 2명인데. 예. 저는 유부남이지만 혼자 사업을 했고 지금도 혼자 사업을 하는데 총각, 아가씨, 유부남 혼자. 이러니까 매출이 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던 차에 9월 5일인데 제가 25일 동안 남은 25일 동안 뭘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300만 뭐 300만이 뭐야? 200만도 채 못 하는데.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가 15년 만인가 그 당시에 15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저 친했던 누나를 만나요. 동네 누나. 근데 이 누나가 우리 되게 얼굴이 되게 건조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트리타즈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가 있었어요. 아메이에. 그 화장품을 쓰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냐면 크림까지 발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건조했던 거예요. 다른 제품을. 근데 우리 제품을 어느 날 전화 왔는데 이 누나가 야 상희야 내가 지금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이제 앞에 클렌저까지 해서 5종을 쓰는데 마지막 크림을 바르고 있어. 근데 얼굴이 당기지가 않아.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나 그 제품 애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때가 추석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팩이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팩. 이렇게 뉴트라이트도 있었고 아티스트도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많이 전달한 거예요. 그 누나가 그 달에 7월에 만나서 8월에 9%를 했고 제가 사정을 얘기해서 그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사고가 났다. 내가 1,000만 점을 해야 돼. 그 누나가 680만 점을 했어요. 9월에.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파운더스 PT를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매출이 한 번 680만 돼서 제가 1,000만을 했지만 그게 또 그 다음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멘은 파는 거 아니죠. 팔기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파는 게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팔아보면 나중에 안 팔아도 되는 거지 팔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팔아보기도 하셔야 돼요. 목표가 생기면 팔아집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감옥 가긴 싫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전 지금도 몰라요. 아마 감옥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옥 가긴 싫어서 팔았어요. 매달 팔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매달 500만씩을 팔았어요. 500만 PVC를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9% 하던 제가 300만씩을 더 한 거잖아요. 저도 잘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위기가 옵니다. 파운더스를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위기가 와요. 이 누나가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미팅을 한 번씩 나오더니 사업을 하겠대요. 나오자마자 SP를 가겠대. 그럼 저는 68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제 사이드 680, 1,000만 원을 하고 680, 둘이 합해서 1,000만인데 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은 그랬어. 가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그때 딱 마감 3일 남았어요. 정확히 기억을 해요. 너무 그때 다급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3일 남기고 상담을 드리러 갑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이 LG텔레콤이 한 대를 팔면 50만 PV, 50만 BV를 줄 때예요. 그럼 제가 그때 500만 이상이 모자라니까 680에서 500만 이상이 모자라니까 10대 이상은 팔아야 되잖아요. 첫날에 그걸 갑자기 팔 수는 없잖아요. 막 알립니다. 막 첫날에 정말 많이 알렸어요. 알리고 두 번째 날에 이걸 다 전달을 했는데 몇 대를 전달할게요? 13대를 전달을 해요. 저는 핸드폰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하냐면 그거를 또 다 갖다 주고 뭔가 뭘 또 써줘야 뭐 이렇게 복잡해. 그거 하는데 3일 만에 제가 정확히 600만 정도를 했어요. 그걸로 제가 마감을 했어요. 기적이죠. 근데 스폰서님이 하라고 할 때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스폰서의 말씀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감옥 가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제가 그 뒤로 단 한 대도 핸드폰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게 뭐냐면 그때는 이글드림에서도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어요. 전통 아메이는 아니잖아요. 편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뭐 몇십 년을 책임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죠. 이글드림의 탑리더님께서. 예. 어찌됐든 그때 그렇게 마감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오늘은 제 얘기하는 날이니까 좀 더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8월 마지막 며칠 안 남았죠. 지금 마감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신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가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갔던 곳이 우리 외삼촌 댁이었어요. 되게 유일하게 저희 집안에서 부자였던 자수성가하신. 뭔가 제가 그때 한 100만 PV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또 갑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가서 진짜 수육을 해드리는 데 있잖아요. 수육을 해드리러 갔는데 보다 못한 우리 외숙모님이 본인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너무 고기 같지도 않은 막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이래 해서 이거 사주세요 그랬어요. 퀸을 아예 들고 갔거든요. 사주세요 했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사주셨어요. 용기가 가상했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분의 형님, 그분의 아들, 작은 아들이 이제 사촌 형이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 온 거예요. 당장 가져가 이러고. 무슨 말이야? 다시 가져가라는 소리죠. 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았는데 어디다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팔러 다녔어요. 이게 세트로 안 팔려서 낱개로 팔았어요. 근데 결국 다 팔았어요. 왜냐면 감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들 목표가 명확하면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넘어갈게요.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물을 막 짜서 그렇게 뭐 팔든 전달하든 해서 네트워크를 짜 갑니다. 짜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작은 네트워크를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OM 시간에 꼭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 그림 모르시는 분 혹시 저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제 수익 구조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 아메이 보너스는 제가 했던 이유가 이 그림에 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지만 내 파트너, 내가 스폰서보다 더 많이 알리면 내 보너스가 더 많은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건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다. 철저한 노력순이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죠? 이거 되게 오래 쓰고 있는데 누가 만들어줬게요? 우리 최현주 리더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세요, 저를. 저는 능력이 없어요. PPT도 잘 못 만들어요. 이거 빼고는 제가 다 만들긴 했는데. 네. 결국엔 요즘 겉모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모닝으로 뭐예요? 내가 써보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건강해지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알리게 되죠. 저절로 알리게 돼요. 그렇게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면요
소비자는 늘어나고 나의 네트워크는 안정화가 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소비자 3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20만 피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 아메이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알릴 수는 없어요. 복제가 안 돼.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복제예요. 복제거든요. 복제를 하려면 원본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내가 원본이 돼야 되는 쪽. 내가 안 해본 걸 파트너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한번 3%를 해보고 이렇게 3% 소비자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3명을. 그러면 나는 9%가 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한 핀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 15만 원, 20만 원 넘게.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보너스가 되게 많죠. 한 20만 원이면 정말 꽤 많은 숫자예요. 액수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한 걸 봤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어때요? 사업에 관심이 생기면 나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뭔지 모르겠지만 보너스를 받았다 하니까 키트도 막 주고 하네? 욕심난다. 하겠죠. 합니다. 해서 내 파트너들이 3%였던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요. 시간이 되면 됩니다. 내 노력을 하면. 그럼 나는 브론즈 빌더로 100만 원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 받는 수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내가 먼저 써보고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써보고 알리는 거. 그리고 내가 브론즈 빌더를 해보면 내 파트너들도 따라합니다. 하고 싶어져요. 1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저 그때 당시에 월급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네,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분들을 브론즈 빌더를 다 하게 되면 400만 이상 하게 되면 나는 아주 넉넉한 23% 받는 1200만이 넘은 23%거든요. S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을 짧게 해드렸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이 과정을 이렇게 걸어오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 보너스를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400만 하면 나는 안정적인 파운더스 PT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네, 이렇게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스 PT. 이곳에도 이제 파운더스 PT가 이제 곧 탄생을 하죠. 네, 제가 파운더스 PT를 해야 감옥에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한 거예요. 네, 볼게요. 여행은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갔어요, 여행을. 정신 차리고 나서 지나갈게요. 이렇게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통지서가 날라온다는데 정말 딱 1년 지나서 9월 달에 날라온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너무 놀랍죠. 기적이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게 3개월 이상 이 사건이 보류된 적이 없다.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해요. 지금도 친하니까. 이 얘기를 그 친구가 먼저 꺼내요. 그 친구 마음속에도 너무나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갔습니다. 제가 정말 허름하게 하고 가요. 없어 보이려고. 벌금 조금 내려고. 판결이 나요. 어떤 판결이 나냐면 1000만 원이라 했잖아요. 1000만 원 그래 됐어. 뭐 이 정도 이제 갚을 수 있어 하고 딱 갔는데 땅땅땅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옷 때문일까요? 150만 원 났어요. 150만 원. 저는 8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부자였어요. 예. 오늘은 뭐 그거 가지고 먹고 싶어도 회를 먹었다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 회를 먹었다 했더니 우리 박태영 리더님께서 회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그 말씀 안 드릴게요. 다 드렸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파운더 PT가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행도 가고 사파이어도 되고 에메랄드를 가는 중에 제가 또 어떤 이제 딱 5분 남았네요. 5분 동안 딱 마무리할게요. 할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정말 이제 나도 이제 뭔가 감을 잡았어 하던 차에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떠지지? 꿈인가? 하고 눈을 감은 채로 어떻게 기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게 눈곱을 뗐어요. 눈곱이 가득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빨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간지러웠어요. 딱 직감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동네 병원을 안과를 수소문해서 갔는데 다행인 건 결막염이라고 그 진단이 내려줄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저 같은 증상으로 5명이 왔다 간 거예요. 이전에. 그걸 다 큰 병원에 보냈어요. 저희 집이 한 15분만 가면
그 아산병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써주셔가지고 이제 소견서 써 갑니다. 결국에는 제가 2018년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아요. 나는 건강한데 4기래요. 왜냐면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에 이미 이제 다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수술도 없고 그냥 3개월 동안 조금 더 키워야 된대 이거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삼성 뭐죠? 뭐 카톨릭 무슨 뭐죠? 갑자기 그 강남 성모병원 거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 동생이 사촌 동생 의사여서 알려줘서 갔는데 혈액암을 가장 잘 보는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제가 항암을 합니다. 항암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러니까 비전 보너스 있잖아요. 제가 3년 비전 보너스 이걸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제가 받는 3년 동안 총 연봉이 6억이 넘어요. 하면 이제 앞으로. 근데 얼마 전에 로또가 이렇게 됐는데 1등이 63명이 나왔어요. 근데 당첨금이 4억 2천만 원. 세금 떼면 4억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비전 보너스가 훨씬 커요. 비전 보너스가 로또예요, 여러분들. 예,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결국에는 제가 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리신 거예요. 예, 살리셨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가 저를 살렸어요. 왜 저를 살렸냐면 내가 뉴트리라이트를 몰랐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이미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원래도 더블 X 먹고 건강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많이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챙겨 먹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항암을 하는데 이제는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래. 항암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살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신선한 야채 과일과 단백질, 고기를 매일 먹으래. 고기를.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잖아요. 그날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만큼씩 저녁으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화장실에 가요. 다 쏟아내요.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었고 제가 2Q인가? 두 번째 Q인가 세 번째 Q인가 했고 나머지를 제가 항암을 하면서 진행했거든요. 에메랄드를. 근데 9월이 아니고 제가 8월에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마감했냐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요. 친구야 나 암 걸렸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 걸렸대. 막 농담이라고 막 이러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 들어서 대충 감이 오니까 어떻게 하고 말고 나 에메랄드라는 걸 좀 해보고 나 죽어도 좀 그건 한번 해보자. 진짜 이랬어요. 에메랄드가 뭔데? 일단 사. 이래가지고 진짜 제가 2달 동안 큐를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뛰어도 이걸 세 명을 큐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항암할 때는 안 나갔는데 집안에서 전화로 다 했어요. 그게 훨씬 쉬웠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하니까. 감옥 가거나 죽거나. 죽기 전에 오늘 안 울 거예요. 안 울 건데 제가 아까 딸이 2명 있었잖아요. 안 울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빠를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싶다. 상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로 그 마음을 했더니 제 순수한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너무나 정말 순조롭게 됐어요. 에메랄드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왜냐하면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영원히 멈춰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참 와닿는 건데 저는 맛없는 열매만 먹었고 멋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있겠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익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과가 없는 것 같죠? 1년은 돌아보면 뭔가 성과가 있죠.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뭔가 맛있는 열매를 먹는 것 같아도,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존심 상하니까. 예. 그리고 에메랄드, 제 파트너가 같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예, 저한테는 정말 달콤한 열매가 이제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 좋아하는 분들과 이 안에서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 대동해서 이렇게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번에 삿포로 갔을 때 새벽녘이 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장면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메이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선물해 줍니다. 계속 하시면. 저는 지금 이거 사진 보고 지금도 소름 끼쳐요.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저희 딸들하고 찍었던 사진이고, 이건 넘어갈게요. 뭐 너무 많이 했던 얘기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키르기스탄 가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라. 가치로운 게 어떤 걸까? 그럼 성공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장을 해보니까 성공은 아직 아니지만 가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아이 아빠잖아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부모이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메이는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 그 아이들이 간직하고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만한 선물이 있고 그만한 축복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울산에 올 때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저희 파트너들이 있지만 여기가 더 많이 반가워해줘요, 일단. 네, 매일 보는 스폰서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손잡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스폰서 믿고 가셔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살짝 상할 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탓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스폰서 손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성공하셔서 저도 더 성장하고 여러분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음번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